시작합시다. 여수님 지금 긴장되세요? 네? 긴장되세요? 조금요. 그때 그 술 들으는 게 단순히 추워서 들으는 게 아니라고 그때 하신 말은 생각나고 그쪽에 긴장되거나 불안할 때 이게 듣고신다고 그랬잖아요. 안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아니, 들려요. 네, 그래가지고 단순히 추워서 들은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궁금해요? 네. 그냥 신분 노출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들어봤어요. 질문을 했잖아요. 네. 답을 했잖아. 네. 뭐라고 말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아무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 그러시구나 라든지 신분 노출이 걱정되는 게 무슨 말이냐 되묻든지. 왜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지하철 타고 한번 갈 때 제가 추워서 이거 누구시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들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긴장되시는 게 궁금했었어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노출하는 걸 꺼리시는 거는. 그 얘기 들으니까 안심인데 이해받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다고? 네. 아니 이렇게 조금 알고 해도 안심이 된다고요? 뭘 물어요. 그냥 쓸모없는 데가 주고 받은 거지. 아니, 이유도 모르고 그냥 공감 단답을 하면 그게 받아지세요? 저라면은 별로 안 와닿을 것 같아서. 북한에서 온 거를 노출되는 걸 꺼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아니 그니까 맞는데 네. 그걸 자세하게 좀 물어보고 아니면 만약 여수님이 대답하기 싫으면 대답을 안 하겠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아요? 아니요. 아니, 더 안 궁금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단순히 그냥 여기 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는 모르고 그냥 여기서 사니까. 그럼 공개 집단에 나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은 안 들어? 들어요. 된다고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얘기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여신님. 얘기할 수 있으면 하고. 그냥 지금 다시 북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다시 북송하는 사람들 예.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알려줬어요. 때에 대한 불안함? 저기 가면 다 그런 거 치료를 받아요. 얘기 아는 연관 있는 사람들. 예, 그래서 또 저도 그런 경험도 있었고 해서 그냥 그게 부담스러워서 아,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요? 북송된 경험이 있었고 해서 그랬어요. 숙성이라는 게 여기 있다가 아니야, 거기로 중국에서.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그러다 다시 여기로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일단은 저희 신변을 보상 안 해주고 신분 없이 살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됐죠. 혹시 근데 공개 수사는 어떻게 하세요, 진짜? 네? 공개 수사는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큰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 반년 정도 선배님 이거 처음부터 이제 우연히 알게 돼서 참석은 하고 싶었고 그 정도로 갈망이 제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제 느꼈고 한 반년 정도 고민하다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혹시 그러면 그 여신님 신원이 알려지거나 이러면 다른 분들이 뭐 문제가 있을까 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아직 그 원래 있던 곳에서 예, 저는 상관없지만 거긴 3대까지 피해가 가니까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여태까지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그렇겠지 생각했는데 아니 원래 있던 가족들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많이 공감 가요. 걱정되실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약간 예전에 또 이런 얘기 우리가 뭔가 이런 토픽으로 많이 주고받았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맥락으로 그 여신의 불안감은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스카프랑 그렇게 관련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스카프를 두르는 게 어떤 정말 신분 노출의 위험보다는 여신님의 불안도? 불안함? 어쨌든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역할? 저는 그게 사실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 말도 부정은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속에서도 어느 정도 제가 감춰질까 하는 항상 불안함은 있긴 해요. 맞아요. 그게 그래도 이렇게 씀으로써 제 불안함을 조금 이렇게 잠재우고 싶지 그러니까 않을까 하는 그게 그거 공감 가요. 그 생각도 안 한 건 안 해요. 이게 완벽하게 나를 가린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쪽 얘기도 제가 수위를 좀 조절하면서 해야 되는데 하는 이제 그러게. 불안할 것 같아요. 저는 그날 그 제가 갈등하면서 미실님이 마지막에 그 회사 직원분하고 똑같다고 상황을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냥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하고 이제 갈등 상황을 다시 재현하면서 똑같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번 주에. 아, 예. 기억나세요? 네. 그때 무슨 생각이나 무슨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저도 좀 여신님하고 비슷한 게 제가 그 오해받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상대방이 내 말을 왜곡돼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걸 막 어떻게든 그게 아니라고 막 변명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신님을 조금 이렇게 공감해주는 마음 좀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아, 그 회사 직원과의 갈등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전 조금 다르게 느껴져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랬어요.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비난같이 들렸거든요.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어. 그 당시에는 못 느꼈는데 좀 확인해 보고 싶다.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그거는 다른 얘기 같은데 다른 부분에서. 그래서 저도 지금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지금 회사 얘기하면서 그 다음 부분은 그 부분이고 약간 비난을 느끼셨을 부분은 그때 루카님이랑 얘기하면서
K님이랑 같이 북한은 북한이고 남한은 이걸 구분지어서 비교해서 하는 그 부분이 맞아요. 예, 저희 갈등이 끝나고 네. 이제 그 얘기가 들어와서 비난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아니 근데 사실 느껴지고. 비난도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너무 애매하게 포즈를 취했었는데 그때 그 비교하면은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멈췄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도 의도는 그거였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래서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조금 슬퍼요, 제가. 슬프다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슬픈 게 아니고 네. 그런 반응들이 전 다 비난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서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비난이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 나 혼자 지금 착각하고 지금 계속 전전긍긍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슬프다. 안심되시는 건 아니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안심도 있긴 해요. 근데 그 생각보다 일단은 내가 속상하게도. 네, 속상하게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전 순수히 비난을 들렸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그게 이해된다고 얘기했었었는데 제가요? 제가 여신님이 그렇게 비교하는 게 저도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다고. 그 얘기보다도 그게 더 비난했다는 그 크게 장면이 더 크게 들려. 와서 그런 네. 얘기는 하나도 지금 안 보였어요. 안 남았어, 기억이. 그래서 지금 이제 갈등하시고 한 주 동안 많이 힘드셨던 거예요? 자동으로 생각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비난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힘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죽고 싶다고? 그 정도로 힘들어. 저는 너무 형편없는 사람 같고, 그냥 그래요. 일단은. 싫어요. 그냥 사람 누가 날 빼내봐도 저 사람 날 지금 보는 이유가 평가하려고 그러는가 하고 좀 더 빼내보게 같이 이제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빼내보고. 빼내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많이 쳐다보는 거? 많이 보는 거. 많이 쳐다보는 거? 날 비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거 이제 반격한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고요? 없어? 아직까지. 근데 뭐 이렇게 어렸을 적 경험이 큰 거예요? 아니면 북에서 있을 때 경험이 큰 거예요? 어른 돼서도? 아니면 남한에 와서? 아니, 북에서 경험해요. 북에서 그럼 보통 북에 있는 사람들은 비난에 이렇게 취약해요? 제가 좀 더 저는 상대적인 러즈가 좀 더 이렇게 취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집안 안에서도 제가 좀 더 취약하다고. 가족들 안에서도? 예. 못 견뎌하고 이제. 근데 만약에 누가 비난하면 그 비난하는 사람은 무슨 마음일 것 같아요? 까지 생각 못해요. 그냥 비난하는 사람은 그럼 지난주에 루카님한테는 비난받았다고 느낀 거예요? 그 생각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밴드의 유치원생에서 벗어날 수 없냐고. 그때 그 밴드 저번에도 갈등하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에 내가 마음을 못 보고 내가 그냥 말싸움을 이기려고만 했구나 하는 거 저번 주에는 깨달았어요. 그 저번 주에도 그냥 이제 그거는 못 깨달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또 나를 비난했겠구나. 내가 말 못 알아들어서 지금 그거가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일단은 내가 못 알아듣는 거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냥 더 할 얘기는 없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약간 죽고 싶은 마음처럼 엄청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그냥 후에 그냥 그래서 잠에서도 이제 누우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또 그다음 후회되고 2시간 더 있으면 내가 말을 안 했을 걸. 그래서 그렇게 취해가는 거죠. 일단 내가 말 실수했다는 거를 취해가고.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이런 모임이 있을 때는 또 얘기를 안 하고. 안 하게 되고 이제 또 이렇게 나도 생각 없이 얘기를 하다 보면 실수할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러면 이 살아오시면서 그런 평가나 표현 같은 것들을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엄청 많이 들으셨어요?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어요? 네. 그 내가 구성됐을 때도 사람 세워놓고 이렇게 팔 뒤로 묶고 앉아서 이렇게 그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아니 먹고 살려고 갔는데 이렇게까지 이게 수치심술 일이냐 말을 그러면은 못하고 뭔가 그냥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저 지난주 없었지만 루카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루카님이 사람들 앞에서 여신님을 일부러 밟으려고 했던 말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정도의 수치심이 오는 거예요? 예, 그 우도를 떠나서 일단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지금 수긍받잖아, 막 공격받잖아요. 그거 지금 알려주려고 상대는 그렇게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이해가요. 느낌이 오버랩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다시 떠오르고 그때로 돌아간 것 같고 그때라는 거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신지 그 옛날의 과거 기억이요? 엄청 비난받고 북송돼서 비난받고 그러니까 이런 그때는 그거하고는 그거랑 기억은 안 나고 그냥 이때 그 상황이 이제 그게 생각이 나면서 내가 너무 형편없이 내가 막 싸웠구나 하는 게 이제 느낌이 그렇게까지 연결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저는 조금 안심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까지 지금 물어보니까 지금 난 그런 경험도 많아가지고 이런 게 그렇게 쉽게는 안 넘어간다 지금 그런 거지. 좀 다행이네요. 나나님이 아까 이해된다 그랬어요. 네. 이해해. 아니 예전에 왜 그 여신님이 욕먹는 거 힘들어하는 것은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뭔가 진짜 혼자 있을 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했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 욕먹기 싫어. 욕먹기 싫으니까 사람들한테 좀 잘 보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구나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속 말을 골라서 하는 건가 하는 게 좀 이해가 가고. 그러면 제가 이제 욕먹기 싫어하는 건 느꼈다는 걸 어느 시점에서 언제쯤 느끼셨어요? 늘 느꼈죠. 여신님이 욕먹기 싫어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신님이 마음속에 있는 말을 잘 안 하고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뒤늦게 얘기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어쨌든 여신님도 말을 상대방이 듣기에 공격적인 말 잘 안 하잖아요. 저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웬만해서는 다 욕먹기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여신님한테 뭐 나무님이 시키거나 수풀이 시키거나 하면 그런 말 하잖아요. 시키면 하니까. 마음속에 없는 게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코야한테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떡할래? 약간 이런 말도 시키면 하잖아요. 마음속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욕먹기 싫어서 욕먹기 싫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비난으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요? 네. 아니요, 지금은 건강에 이해가는 느낌? 안도가? 아무튼 이해가요. 막 여신님이랑 같은 경험은 없는데 저 어렸을 때 되게 수치심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커서 뭔가 누가 저한테 어떤 말을 하면은 마음이 그때로 되돌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잘 안 그래요.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제가 얼마 전에 싸웠다 그랬잖아요, 합창단에서. 근데 아, 예. 보통 저는 제가 단체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랑 1대1로 엄청 싸웠거든요. 아, 예. 근데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면 만약에 집단을 안 했다면은 되게 쪽팔리고 아 이제 나는 거기를 못 나갈 것 같고 사람들 시선이 너무 걱정되고 그리고 한 명 한 명한테 너무 꽂혀서 궁금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보였을까 하고. 근데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근데 그 사람들의 시선보다 저는 제 감정을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약에 생각이 들어도 호야님도 있고 제 애인도 있고 사람들한테 저랑 가까운 사람들한테 나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제 편을 들어주니까 그래서 괜찮아요. 전 여신님이 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신님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가 보기엔 어때? 나중에 이게 힘들어. 그래서 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피드백을 좀 많이 받고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나님처럼. 아, 그 얘기가 실은 제가 이번에 저번에 갈등하고 그게 그렇게 수치스럽고 해서 남편 보고 수치스럽고 내 이 얘기를 하지 말아요. 주변 사람들이 아는 것 자체가 왠지 그렇게 수치스러워. 이 얘기 지금 해서 도움받으라고 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솔직히 집단 밖에서 다른 관계는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슨 호야가 집단을 하고 제 애인도 집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쉽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집단에서 물어봐요. 네, 그러려고요. 지금 물어보라니까. 지난주 일이 좀 남은 거잖아요. 네, 미카님은 그날 이렇게 갈등하면서 제가 말 못 알아듣고 그냥 마음 못 알아보고 그냥 이렇게 말싸움으로 지금 일단 그 지는 것 자체가 나를 일단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낙인 찍는 걸로 이제 딱 그랬대 무조건 그래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저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해는 했잖아요. 근데 그까지 한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느껴졌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여전히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밴드 그걸 그때는 봤는데 그냥 풀 스킵했어. 힘드니까 그거 보기 싫으니까 엊그저께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거 다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또 평가했을 거다 이런. 그러면 그 표현 있잖아요. 그 여신님이 저한테 정확하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그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런 뭐 바보같이 생각하냐,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보같이, 그러니까 어린애같이 느껴졌는지 아니면 형편없이. 저희는 그걸 아다먹기를 하는데 아다먹기? 아다먹기 그러니까 이 지상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거 이제처럼 오기는 거? 내용이 이제 고집쟁이? 고집쟁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 그렇게 보였는지 이제 고집쟁이를 보였는지 두 가지를 지금 딱 궁금해요. 어린애 같았냐, 고집쟁이 같았냐 지금. 그때 갈등할 때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되게 이기려고 하는 고집쟁이 같았고 어린애 같았는데 그 후에 같이 나눴던 얘기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여신님은 저한테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좋아요. 제 이해는 돼요. 이제 제 그 과정에서 그렇게 느꼈을 것 같은. 저도 이제 좋아요 일단. 근데 반대로 저도 갈등할 때 여신님이 저를 봐도 고집쟁이 같고 어린애 같고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예,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막 무조건 이겨버려야 되니까. 그다음 지나고 나서는 어쨌든 제가 잘못했잖아요. 일단 그 사람 마음을 못 보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평가 끝나서는 내가 계속 생각이 떠오른다 했잖아요. 아, 결국엔 내가 잘못했네 하는데 나를 어떻게 봤을까? 그다음 이게 더 큰 거지. 네, 여신님 근데 그냥 자기가 너무 중요해 보여. 상대방을 볼 겨를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저도 갈등하는 가운데에서 그냥 상대방도 나랑 똑같으니까 싸우겠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엄청 잘나고 엄청 똑똑한 사람이라서 열심히 그랬겠어요. 그럼 그렇게 싸우지도 않았겠죠. 생각이 지나면서 좀 고마운 마음도 이제 그런 마음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뵌 데서는 다시는 안 싸울 거다. 안 낳고 시비 걸지 말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렇게도 싸워준 거는 그 어떤 큰 마음이 있어서 싸워줬을 거다. 이제 그런 마음이 그럼 나중에는 이제 들어서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는 그냥 미실림한데 그래도 어떤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하긴 했던 나중에는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내가 지었다. 일단은 내가 아담먹게처럼 놀아서 결국에는 내가 사과하는 이런 걸로 들어왔으니까 그냥 그게만 하고 싶어했는데 아 그래도 그냥 어때요? 그냥 서로 고집쟁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때요? 세상 사람들 다 고집쟁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신님이 형편없는 사람인 거 맞는데 여신님이 형편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형편이 없는 거지. 잘난 사람이 없는 거지. 다 그냥 다 못난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좀 너무 계속 떠오르니까 그때 느다시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새벽님 계속 빠지고 하는 거 너는 너 난 나대로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그냥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게 잘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해봅시다. 예. 어쨌든 잘 안 되긴 할 거예요. 예? 잘 안 되긴 할 거라고요. 근데 해봐요. 저도 너무 똑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비난받으면은 저는 이게 제가 술을 먹고 싶지. 아니 그것도 있지만 마님들 앞에서 벌거벗게 된 기분이에요. 제가 그 순간에 되게 그 수치심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집단하고 개인하면서 조금씩 그게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아요. 크기씩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까 루카님이 얘기하셨을 때 자신만 보느라고 남 볼 겨를이 없단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원래 다 그러지 않아요? 비난받으면 다 그러지 않아? 루카도 그러지 않아? 나 그런데 나도 그래. 비난받으면 그렇게 안 느끼는 사람은 드물지 않을까? 나는 그 얘기가 되게 편들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나무님 비난받는 경우가 비난 줄라봤자 비난을 계속 받으면 익숙해. 익숙해져요? 그리고 익숙은 해주긴 그 사람들 마음이 이해가 돼. 내가 누다심이 아니어도 누다심을 비난하겠다는 마음이 들거든. 나도 이해가. 나 싫어. 근데 저는 계속 받으면 성장했는데 그게 오히려 저는 계속 받으면 성장해서 지금 더 이렇게 그거에 취약하잖아요.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 계속 받으면 그게 맷집이 커진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안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지. 아 나는 그래 비난 받을 만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아 그래 욕해라. 그래 내가 너라도 나를 욕하겠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적 있어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저보고 이상하다고 막 그랬을 때 저 옛날에 되게 이상한 거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상한 거 알았어요. 와서 안 거예요? 와서 너무 웃기다. 근데 나보고 회사에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저 이상해 그랬는데 처음에 그게 되게 낯설게 들다가 나중에 아 맞다 나 이상하지?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이상하게 보겠다 그 생각 딱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마음이 좀 편해졌었어요. 한 번. 그래. 말한 거. 저도 얼마 전에 싸웠던 그 이유가 누가 저한테 뜬금없이 갑자기 따뜻하게 말하라고 그래서 싸운 건데. 아니, 근데 그때 이제 사람이 화가 났던 거는 그 말에 화가 났던 게 아니라 너무 맥락이 뜬금없고 그 친구를 되게 제가 좋아하는데 그런 맥락이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걔 진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는 나 같은 사람은 불편하겠다. 왜냐면 그 친구가 그 단체를 관리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이 너의 말을 듣고 나갈까봐 그런다고. 나중에 그 말도 이해 가더라고요. 그래, 제 입장에서는
싫겠네?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걔가 그렇게 얘기한 게 막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있지? 이런 건 아니죠. 입장이 다르니까 다들. 그러네요. 했는데 들어가서 좋아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무슨 아 진짜?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해줄게. 여신님, 저는 여신님 예를 들어서 그때 다시 북으로 돌아갔을 때 끌려 갑작해서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수치감을 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각자의 일을 하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여신님이 본인을 보호해야 될 때 그 사람을 이해해버려서 보호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 예. 그 사람도 할 얘기를 하면 본인도 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도 비난, 본인도 비난을 하되 혼자 있을 때 그게 소화가 안 되면 그래, 니네들도 할 일을 했구나, 이렇게 해서 넘겨버려야지 좀 이게 좀 일상이 되지. 그거를 계속 본인 걸로 갖고 오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각자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입장에 있는 거지. 노력해볼게요. 아니, 오늘 그 얘기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뭐야? 지난주에? 무슨 얘기야? 술?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 아, 술 안 먹는 거야? 왜요? 알코올릭 있어요? 네. 요즘 좀 힘든 걸 얘기해봐요. 아니, 술을 계속 먹고 싶으니까 참느라고 힘든 거죠. 난 알고 있어요. 날 보고 얘기해. 아니, 지난주에 맥락이 생각이 안 나요? 세병님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기 술 안 마신다고 잠깐 끊고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본인도 힘든 거 요즘 힘든 거 얘기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집단들은 잘 모르잖아. 그 알코올 중독자니까 당연히 지금 술 안 마신 지 9개월 됐거든요. 엄청 오래됐네요. 네, 근데 지금 막 엄청 술 땡기는 참이어가지고 막 몸은 막 시름시름 아프고 술 못 마시니까. 근데 뭐 진짜 술만 먹으면은 진짜 막 너무 개운해질 거고 생각도 맑아지고 너무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진짜 술 한 모금 차차 딱 들어가면은 그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진짜. 그거는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그때. 진짜 알코올릭이네. 근데 계속 지금 술을 안 마시고 있으니까 술 보면은 더 생각나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하거나 약간 감정 조절 안 되거나. 근데 사실 온갖 게 술 먹는 핑계예요, 사실. 기분 좋아도 먹고 싶고 슬퍼도 먹고 싶고. 근데 그 알코올 미신이나 들어가면 미신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저 이제 블랙아웃 되면서 주정? 어떤 주정을 해요? 저 기억이 안 나서 몰라요. 제 문제는 이제 블랙아웃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필름 다 끊기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어디까지 들어봤어요? 제일 심했던 게 어떤 게 있어요? 누사심이랑 사건이 있었었고, 그냥 그런 거. 싸웠다는 얘기도 들어봤고. 아, 좀 공격적으로 돼요? 그런 거. 막 경찰서도 가봤고. 그리고 이제 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네, 엄청 술에 맞은 적도 있고. 제 주변에 알코올릭 때는 저희 아빠도 그렇고, 네. 그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보통 마음에 있는 게 되게 많은데 평소에 표현을 안 하는 사람들이 술 먹으면 그렇게 지랄하더라고요. 그렇겠구나.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혼자서 술 마실 때는 얘기할 사람도 없었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마시고 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그 사람들하고 술을 같이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히 같은 경우는 좀 그때 연락을 하던 사람이 그때 지치기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을
웅얼웅얼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안 들려. 무슨 일 있었는지 궁금했는데 아. 못 알아듣겠어요. 전화를 주정했대요. 그래서. 주정이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 차단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주정. 원래 내 남자 전화 다 찾아놓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지금 술 너무너무 먹고 싶어 힘들어요. 근데 실은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냥 술 문제 있는 사람들 정도로만 들려요. 그래요? 어떻게 더 얘기를 해야 돼요? 본인이 술 한번 먹기 시작하면 본인 삶이 얼마나 무너지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코올릭을 잘 모르니까 야, 한 잔만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한 잔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닌 거잖아. 한 잔에 안 끝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본인 삶이 어떻게 무너지냐고. 그래서 이제 거의 페인도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일하러 가기도 싫고 근데 약도 거기다 예전에 약도 같이 먹었거든요.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같이 수면 먹으니까 근데 가버리는 거다 거의. 그래서 이제 자살시도도 계속 하고 그렇게 되면 자살 충동이 많이 올라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제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술을 이제 저는 분명히 한 병은 먹겠다고 한 병을 사왔는데 한 병은 전혀 그게 안 되니까 또 사러 나갔다가 한 번은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엄청 쓰려요.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굴이랑 다 완전히 캔터처럼 다 맞아가지고 경찰서에 있었는데 경찰서 깨고 알았어요. 근데 핸드폰은 그대로 있고 지갑도 있는데 제 몸만 상한 거예요. 근데 기억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목격자도 없고요. 네. 그날 경찰서에서는 그냥 제가 쓰러져 있는 거 누가 신고해서 데리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신비한 위험해지기도 하고 정성적으로 즐겁게 사람들하고 짠하면서 이렇게 맛이 이게 전혀 안 돼요. 조절 자체가 완전히. 그래서 상담 초반에는 집에서 맨날 혼자 술 먹었잖아. 네. 어떻게 먹었는지 얘기를 해봐. 뭘 먹었어, 그거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보라고요. 이제 남편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이제 혼자서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출근하면 바로 편의점 가서 술 사먹고 와가지고 술 마시고 그때는 이제 들키면 안 된다는 게 좀 너무 강해가지고 술병을 다 비닐봉지에서 싸가지고 잠룡술 서랍에 넣어놓고 민지가 나 없을 때 밥 먹는 거랑 너무 똑같아. 근데 멀쩡한 척을 하고 이제 저녁 때는 술이 안 깼지만 양치하고 가글 하고 향수 뿌리고 막 이제 냄새를 다 없애고 이렇게 한번에는 계속 다시는 안 먹었다고 정말 많이 하고 혼날까봐 네 많이 하고 근데 숨기는 거죠 술 먹은 거 자체를. 근데 그러면 그렇게 계속 숨기지 않고 네. 안주하게 되신 계기나 마음이 궁금해요. 어떤 마음인지.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따시님이 협박하지 않았을까? 한번 그만두는 거라고 하지. 네. 사실 그것도 있었어요. 되게 상담 뭐라 해야 되지? 중절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술 마시냐는 그것도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상담하려고 이제 술 안 마시게 된 계기가 처음에 그게 많이 컸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하면서 애들 돈 모아가지고 시집 갈 때 돈 그게 이제 저한테는 숙제가 돼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너무 좋은 엄마다. 그래서 지금 술 안 마시고 있어요. 목표를 얘기해. 얼마씩? 2천? 1나? 1나? 2,000은 해야지. 술득하게 되잖아 그럼. 딸이 넷이야. 1날 2천. 딸이 펼쳐서 모아야 돼. 너무 많다.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죽겠네. 아니 근데 뭔가 저희 아빠도 그렇고 저도 알코올릭이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생각해보면 알코올릭인 사람들은 다 외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빠도 뭔가 저랑 얘기하다가 좋은 얘기가 오가고 그랬을 때 제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오늘 술 마시지 마 그러면 알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되게 외로운 사람들이 술을 그 약간 회피?
술을 도피로 삼아서 마시는 것 같고 그 미신 얘기 들으니까 엄청 외로웠나 보다 싶어요. 저도 그 정신과에 아니라 네. 술을 이렇게 먹다가 갑자기 확 가버린다고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좀 그런 적이 있어서 공감이 좀 됐어요. 일부러? 모르고? 처음에는 모르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좀 알면서도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알것 같아요. 위험해. 저도 처음에 모르고 그랬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모르고 나중에는 그냥 진정시키려고 그냥 같이 별일 먹었다. 없던데. 튼튼한가 보다. 그래서 좀 술 먹고 싶을 때 네. 이제 집단 밴드도 좀 올려요. 그래서 AA 먼저 열심히 나와요. AA. 알코올 중독자 자정이네. 아 나간다고? 네, 퇴근하고 저녁 때 갔다 오고. 나뭇잎 말처럼 올렸으면 좋겠어요. 네, 올려? 아, 올렸으면 좋겠지. 네. 네네. 그리고 술 안 먹는 이유가 또 지금 남편이랑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잖아. 네. 남편은 아예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알긴 알아요? 남편도 알증이에요. 남편도? 네. 같이 나가요 그러면? 단주부인으로 만났어요. 아 진짜? 어머. 근데 지난번 부부싸움 했는데 둘 다 술 먹고 미친 듯이 서로 싸우고 때리고 그렇구나. 지난? 오래됐죠. 오래됐죠. 오래돼도 뭐 이인이 아니 난 연신 남편한테 엄청 사랑받지 않아요? 저요?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 거의 사람? 사람보다는 거의 학대? 뭘 봐? 아니 지금 남편. 아, 지금 남편? 아니 지금 남편? 지금 남편은 사람 많이 만나요. 남편이 한 명이지 뭘. 네. 아, 제가 되게 남편이라고 안 듣고 남자라고 들었어요. 아 남편. 지금 남편분을 알코올 중독 모임에서 만나신 거 같죠? 네. 헷갈려가지고. 그럼 남자한테 뭐 학대받는다고? 아니, 그 얘기 하고 싶어 빨리 해. 아니, 안 하고 싶어요. 본인이 하고 싶으니까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 저 잘못 들었다고요. 나나님이 저. 그러니까 잘못 들었는데 대답을 했잖아. 네. 얘기하고 정정을 한 거죠. 그때 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아니. 왜 안 하고 싶어요? 그거 잘한 거기도 아니고. 저는 궁금해요, 여신. 아니 여신님이 북에 오신 건 자랑거리야? 그게 왜 여기서 뭐 자랑하는 자리야? 그랬잖아 궁금한데 왜 궁금해 그게? 왜 궁금해? 왜? 근데? 너무 몰라서. 그 표현이. 진짜? 어떤 표현이요? 그 학대받는다는 표현. 대답한 게. 아니, 그러니까 그냥 성적으로 그런 걸 많이 당해가지고. 이전에 만나셨던 분들한테요? 예. 아니 이거를 뭐 네. 어디까지 얘기를 자세히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술 문제 얘기 나왔으니까 그것과 연관해서 조금만 얘기해도 되잖아. 아 연결이 된 거예요? 술이랑? 뭐 술을 마시는 섹스를 하는 거야? 그런 거 이제 이혼하고 나서 혼자 술 먹기 시작했는데 너무 외롭고 죽고 싶고. 아 이혼하고 나서 알코올 있는 거예요? 네, 하고 나서. 왜냐면 지금 좀 약간은 좀 특이한 케이스야. 이게 급성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 그러면서 남자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근데 지금 남편을 어렵게 만났는데, 그래서 의심이 되고, 얘기하기 싫었던 거예요. 정말 뭐 얘기를 하려면요, 진짜로 그냥 멍해져요. 그냥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알았어, 5분 안에 끝내자. 이혼을 했어. 애들을 놓고 나왔어. 네. 그래서 술을 먹게 된 그것만 얘기를 해봐요, 그때 마음을. 그 전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근데 술이든 아주 지긋지긋했죠. 마셔보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혼하고 나서 18세기 애들은 너무 보고 싶고, 나 도대체 술이 어떻길래
저렇게 마시나 싶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마셨는데 마시니까 좀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좀 잊혀지는 이게 맨정신이보다 좀 낫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술을 또 훌쩍훌쩍 마시다 보니까 이제 알고 중독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술을 처음에는 먹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남편이 도박 중독자였으면 좀 도박을 했을 거예요? 글쎄요?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여기서 남자 얘기는 왜 나왔냐고. 이제 얘기를 해야지, 남자 얘기를. 어떤 쓰레기 같은 새끼들을 만나서. 술 먹고 네. 어디서 만났어요? 어플? 아니요. 회사에서 그냥 유부남들이 많이 치료다고 얘기도 하고. 회사에서. 네. 그러기도 하고. 카톡에서 상대 모르는 남자가 막 연락 오고, 막 사진 보고 연락 오고 막 이래서 맨정신에는 그거 하고 있다가 술 마시면 연락을 저도 모르게 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막 그래.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거의 다 쓰레기였죠. 유부남들이 만나는 목적은 뻔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외로워가지고 처음에는 안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래 어차피 네가 원하는 건 내 몸이고 나도 그냥 그러자 그리고서 그냥 만나 그냥. 근데 그게 또 성사가 되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진짜 근데 너무 이해가요. 그래요? 어떤 게요? 저의 옛날을 생각해보면 저 남자를 진짜 많이 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섹스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뭔가 왜 이렇게 살지? 생각했는데 섹스를 좋아한다고 하면 어떻게 쉽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싫은 사람과도 맞아, 나도 섹스를 안 하고 싶은데도 섹스를 하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거를 옛날에 몰랐는데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섹스가 아니었고 저 너무 외로워가지고 사랑받고 싶은 거 그런데 남자들은 보통 남자들은 사랑하는 것처럼 섹스할 때 하니까. 그래서 근데 섹스가 끝나면 그게 아니었다는 걸 너무 실감하니까 그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눈물 나서. 네, 그래가지고 엄청 막 울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 공감해요. 그 너무 공감. 다행이다. 나도 내가 섹스 좋아하는 줄 알고 되게 한동안.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 우리가 나가는 그런 경험 있으셨구나. 진짜요? 힘들으셨겠다. 세상에서 본인만 힘든 줄 알았지?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알면서 저는 늘 알면서 속았어요. 남자들이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저희 집에 오겠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 나랑 자려고 오는 거 아니까 절대 아니에요. 자기 너무 힘들어서 그렇대. 근데 뭔가 마음속에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부르고 또 섹스 당하고 알면서도 맨날 속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속상했던 게 제가 그렇게 남자들이랑 그런 관계를 너무 많이 맺으니까 정상적인 그렇지 않은 남자들한테도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사귀면 이런 게 너무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남자친구한테 너무 지랄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섹스하려고 만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엄청 사귀면서 엄청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아는데 그렇게 잘 안 되니까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한테 계속 당하다가 회의에서 남편을 만났잖아. 근데 어때 남편이? 어떤 사람이야?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니잖아. 좋은 사람인데 저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행복하게 안 되더라고요. 남편한테도 문제가 있지. 남편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빨리빨리 얘기해 좀. 여자한테 친절한 거? 친절해. 네, 그래서 너무 괴롭겠다. 네, 너무 괴로워요. 자, A가 끝났어. 집에 데려다 준대. 딱 차에 갔다. 그거 빨리 얘기를 해. 빨리빨리 앞자리에 하자. 타고 있어? 네? 여자가 앞자리에 타고 있어? 그러기도 하고요. 너무 열받겠다. 그래서 여자들이 당연히 그냥 우리 신랑이 태워다 주는 줄 알고 그냥 운전기사로 알아요, 당연히.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뻔뻔하게 그래서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그 심지어는 그러다가 우리 신랑한테 나중에 막 저랑 할 때쯤에 뭐 위자료 내놓으라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위자료를 왜 내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들었었어요, 마음이. 아무튼 유죄 인간이구나. 유죄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남편은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이 아니면 맞아요. 사심이 있어요. 네. 사심이 있는 거예요. 사심? 네. 사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친절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랑은. 힘들겠다. 네, 힘들어요. 그 우리 신랑이 막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 알면서도 기분 나쁘고 감정적으로는 막 올라가죠. 죽이고 싶은 거. 자,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이랑 같이 살게 됐어. 네. 그때 동네에 누가 살아? 고향 여동생. 고향 여동생? 손이 신호하고. 고향 동생? 네. 고향 친동생? 그건 아니고. 그냥 아는 여자지 무슨 고향 여동생이야. 그게 또 자기 오빠 친구 동생이에요. 또. 그러니까 얘기를 친구 동생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하고도 친하니까 형님도 어렸을 때 알았으니까 걔 편하게 대하는 건데 형님 댁에 가면 계속 있고 막 밥도 같이 먹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걔는 막 나 오빠 옆에 앉을래면서 우리가 가면은 수박 사고 가면 어머 오빠 나 먹으라고 수박 사왔어? 그러면서 이렇게 걔 지랄을 해요 그냥 있고 근데 걔가 우리 아파트 앞동에 살아요. 왜 그래? 그래서 제가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리 신랑이 담배만 피러 나가면은 오빠 걔 만나러 가는 거지 걔네 집에 근데 걔 신랑이 또 죽었어요 하필이면 혼자 살아요 또 집에. 어머. 그래 손도 성전이 된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우리 신랑이 걔는 어떤 알코올도 생기겠다. 근데 걔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신랑한테 오빠 나 우리 집에 뭐 정보도 갈아주고 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앞에서. 그러니까 나는 우리 신랑이 나한테 말을 못하니까 몰래 갔다 오는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맨날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힘들고 진짜 미실님이 마냥 이상해서 그렇게 생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게 다 제가 이상하게 제가 아니지. 저기 의부증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혀 의무증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스트레스 지금도 많이 받아요. 그럴 것 같아. 터질 것 같아요. 네. 이사하면 안 돼요. 이사 가고 싶은데 집이 너무 싸요. 집 팔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 그럼 이사가 남편 조심면 되지. 아니 그래서 부부 상담도 받으러 갔고 네.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저한테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상담 초반에. 상담 첫날 내가 뭐라 그랬잖아. 상담 첫날? 그래서 우리 상담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요 일은 상담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남편 데리고 와서 부부 상담하는 거 의미 없고. 저보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뭘? 바가지 긁지 말라고. 바가지 긁지 말고 어떻게 해결해 보자 이렇게 했잖아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나도 기억이 안 나죠. 그 남편에 대한 의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줄이려면. 제가 속이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서 대표님이랑 관계에서요? 속이지 말라고. 그리고 질투하라고? 그 얘기를 해야지 이제 딱 마무리가 딱 되지. 그래야 지금 분리에 대한 감정이 어떤 건지도 확연히 싹 설명이 되지 빨리. 근데 제가 이제 남 좀 많이 속인다? 그러거든요. 의심 좀 많이 하고 제가 좀 그래서 남들도 저를 다 속일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대표님도 못 믿고 그리고 질투도 엄청. 그래서 남편한테 향하는 그 질투나 남편한테 하는 의심을 누다신님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저보고. 그래서 그거 하다 제가 지져버렸죠. 그래서 그랬어요. 끝. 그래서 빨리 얘기도 해야지. 그래서 빨리도 짜증나요. 그 얘기를 하라고. 그 빨리도 질투가 나요 나는. 같은 동갑이고. 근데 그렇게 사람을 바꿔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박수 얘기를 해봐. 박수 얘기를. 뭐 틀리게? 박수 못해? 못 틀리고.
나도 늦게 들어오고 박수도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못할 얘기잖아 그게. 아니 얘기를- 나무님한테 뭐 어떻게 그게 궁금하진 않은데 어쨌든 저도 엄청 집착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저는 누가 걔한테 하지 말고 나한테 해 그럼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미 이 사람이랑 너무나 유대감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바꿔서 하란다고 되나?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남편한테는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그 말하고 싶을 때 밴드에다 쏘더라고 그랬어요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남편한테 향했던 원망, 분노, 질투, 시기 그거를 다 대표님한테 계속 쏟았거든요 계속. 그러면 감정이 전이가 됐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전이가 되나요? 네. 근데 여기는 네. 남편한테 못한 삶의 이야기가 많아. 근데 그 얘기를 난생 처음으로 상담해서 나한테 되게 디테일하게 했지. 근데 내가 괜찮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더 마음이 왔고 그때부터 이제 나를 질투하기 시작해서 나를 괴롭히지. 요즘 안 하잖아요 왜. 요즘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미실님 그 속인다고 하는 게 그 이전에 있었던 얘기를 안 하는 거를 속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술 몰래 네, 가지고 거의 그래요. 전 처음 전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덧 보니까 속이는 게 되더라고요. 말을 안 하는 것 자체도 속이는 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남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다 아시면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이혼을 한다고 네. 그러는 정도가 그게 걱정돼서 네. 못 하시는 거죠. 네. 아 근데 이혼했을 때 그렇게 살았던 거. 그런 거. 그럴 것 같아. 저는 보통 엄청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 애는 얘기를 진짜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같이 집단을 해서 저랑 자기도 안 해본 걸 엄청 한 거죠. 얘기를 진짜 밑바닥을 보여주고. 근데 제 애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뭔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관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근데 그런 경험을 없으면 네. 사랑을 받고 있어도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왜 나한테 질투가 잘 안 나요? 잘 안 나는 거야? 표현을 안 하는 거야? 반반이에요. 일을 하느라고 또 힘들어서 생각도 잘 안 나죠? 그런 것도 있었고요. 계속 몇 번 올라오긴 왔었었는데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은. 네. 네? 뭐 뿔리? 풍경. 저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궁금한데 네. 저한테 그때 첫날에 약간 나무님이라고 부르는 거 네. 보고 죽이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진짜? 어떠세요? 나무니라고 부르면요 네. 듣기 좋진 않아요. 여전히 네, 그런 여전히 거예요? 싫어요. 왜? 나무님이라는 호칭이 어떻게 느껴져요? 되게 이렇게 오래돼서 예전에 부자신랑이 나오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사이를 강조하는 느낌, 막 표현하는 느낌. 고향 여동생 같이 느껴질 것 같아요. 나랑 미실님이라면 내 여동생이 족같을 때 굉장히 섬세하네. 어때? 맞아요? 이해해주잖아. 그렇게 대입시켜본 적은 없었었는데 딱 그럴 듯? 맞아요. 네, 민간이 딱 맞긴 맞아요. 진짜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걸 드러내는 거에 있어서 되게 힘들었어 미슐랭도. 그러니까 그때 밤님이 맨날 여기 앉잖아. 근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미리 와서 앉아라. 비키라 그래라. 근데 그걸 이제 집단에서 키라 그럼 나님 군맘없이 느낄 텐데. 군맘없이 예 하고 이유도 안 물을걸? 아니 제가 아까 그 얘기 여쭤본 게 저는 자유님이랑 개인 상담했잖아요. 근데 주변에 개인 상담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상담자한테 의지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봤을 때 제가 내가 개인 상담을 오래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었던 게 저는 항상 저의 가족도 저는 사실 필요가 없고 제 원 애착은 무조건 애인이라서 애인을 만나면 모든 게 그 사람 위주로 돌아가는데 저는 애인이 없었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받을 때도 항상 애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자가 무슨 말을 해도 나한테는 애인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서 상담자가 헤어지라고 그래도 뭐 헤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담 종결하고 생각해보니까 뭔가 애인이 있으면 나는 상담이 잘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미신님이 애착이 옮겨졌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난 절대 노력을 해도 안 되던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봤어요. 신기해가지고. 공감돼요. 근데 저도 가족이나 이런 게 원래 없고 애착 대상이 딱 애인이라서 그래서 좀 그 말이 뭔지 알아들고 상담자랑 어쨌든 상담자한테 애착을 가지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상담을 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상담자한테 애착을 갖고 있는 내담자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상담자. 애인처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상담자한테 연락해 상담자가 내 전화 차단하면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애인이라고 생각하면 나 진짜 죽이고 싶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힘들겠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읽어줘도 돼? 뭘요? 그러니까 어떤 걸 읽어요? 본인 술 먹고 나한테 싫으면 싫다고 해요. 장난해? 장난해? 난 없는데? 난 다 지워버렸어. 보니까 메시지 문자면 다 삭제돼 있고 전화기로도 삭제돼 있고 전화번호 삭제돼 있고. 본인이 술 먹고 그런 거예요 제가. 아니 한 번은 술 먹고 전화가 왔어. 근데 술에 취했어요. 근데 횡설수설하면서 막 나한테 막 엄청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술 먹지 말고 전화해라. 근데도 계속 전화해서 내가 딱 차단을 해버렸지. 근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지금 엄청 힘들죠. 지금 나란히 얘기한 게 딱 맞아. 애착 대상이 어쨌든 상담자랑 되어 있는데 이제 본인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맞아. 너무 힘들었지. 어떻게 견디지? 좀 아직도 모르겠어. 어떻게 견디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단절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술을 안 먹는 거지. 어때 좀 미준이? 네. 맞아요. 좀 장하네요. 네가 뭔데? 너 못해? 그냥 좀 장한 나 마음이에요. 칭찬받은 거야? 아니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 안 먹는 게 사실은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진짜 힘들어.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너무 이게 쏠릴 때가 되게 많거든. 미슐린 그래서 진짜 힘든 시기야. 힘들 것 같아.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디 가도 술이 있잖아.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존나 마시라고 존나 맞아. 얘기하니까. 맞아. 그래. 아니 결혼식장 가도 술 먹고 장례식장 가도 술 먹고. 편의점에서도 마시는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맥주 마시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술 구하기가 너무 쉬워서 맞아. 외국보다 너무 힘들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맞아. 저는 옛날에 진짜 잠깐 술을 진짜 많이 마셨는데 저는 술을 싫어해요. 저는 술의 그 에탄올 향을 너무 싫어해서 억지로 그렇게 술을 그냥 취하려고 마셨는데 다행히 술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빨리 그냥 끝났는데 술을 좋아했으면 끝났을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 계속 견디는 거. 저는 제가 그것까지 경험을 안 해봤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이해가 갔어요. 충분히 공감했던 게 제가 아는 독재사님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은 소주병을 들고 술을 마시면서 피를 토하면서 결국은 또 마시고 피를 토하면서 그냥 돌아가셨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는데 나는 그 얘기 듣는 순간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진짜 이게 확 와닿는데 그만큼 조절이 안 되는 게 거의 저 아까 미실님이 술을 한 잔 딱 먹었을 때 그 느낌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표정이랑 표현이랑 맞아. 그러니까 표현이 완전 진짜 대박이었어. 표정이 그렇게 좋아 보였어요? 네. 너무 그게 뭐라 해야 되지? 미실님한테 못 보던 표정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걸 참는다니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 진짜 힘든 상황이야. 이제 1년까지가 제일 고비고 진짜. 1년이 넘어가도 나는 단주 20년 하다가 술 먹는 사람도 봤어.
이건 죽을 때까지 완치가 없거든.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서. 근데 중독이라는 게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1 아니면 0인 거. 맞아. 그래서 저는 알코올릭은 없는데 저는 게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중독까지는 아닌데 저는 하루 종일 게임을 하라고 해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중독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나 봐. 근데 이게 조금만 하자는 안 되고 하면 무조건 존나 많이 하고 아예 안 하거나. 그냥 이게 그치. 조금만 하다가 말아야지가 안 되는 게 너무 힘든 것 끝을 같아요. 보던가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왜 우리 신랑도 단주 15년 했었잖아요. 그래. 그러다가 이제 술 마신 거고. 싸워서 술 먹었지. 술 마시고. 15년 싸우면 15년 단주를 깨신 분이야. 뭐, 둘이 술 먹고 치고받고 싸우고 동네에서 싸우고. 여신님 어때요 좀? 저는 본 남편 얘기를 안 한다는 부분에 저도 조금 얘기를 해주면 더 이해를 받지 않을까? 지금 그만큼 사랑하니까 지금 잘 해준다면서요. 나 이해 못했어요. 본 남편이. 누구한테 얘기를? 나 남편한테 과거 얘기를 못 과거 얘기를 못하는 게 저도 지금 남편한테 아이 있다는 걸 얘기를 안 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처음에 좀 배신감 하던데 지금은 이해를 하고 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이혼하자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니 그러진 않고 저는 짱이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속으로 그냥 그 아이 앞으로 돈을 좀 이렇게 몰래 좀 그런 마음도 좀 있거든요. 근데 얘기는 못 꺼내봤어요. 근데 뭐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를 속인 거에 대한 좀 배신감은 처음엔 좀 얘기는 하는데, 그리고 그 부모님하고 형제분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어차피 온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 비밀을 지켜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좋아하면 그것도 다 이해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술 먹으면 많이 울었어요. 객관하고 가족 생각나서 중국에 있을 때는.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가 안 울잖아. 가족 이제 다 받고 그 애는 있다는 데가 못 올 상황이고 하니까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술 먹어도 이제 내가 속타는 말을 내가 이래서 설거서 온다, 생각나서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 부분 얘기하면 이해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어. 잘 생각했어. 모르겠다. 저는 그 남편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 과거를 꼭 얘기해야 되나? 원래 그 모르겠네. 부분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뭐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물어도 얘기 안 하고. 근데 이제 아니 꼭이 아니고 이제 그 느다스님이 그것도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어떤 맥락이 있었을 것 같아서. 근데 여신님이 이제 전 남편 얘기를 하라는 거죠? 아니 그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아까 느다스님이 내용이 어떻든지 내용을 알면 얘기하라고 하긴 어려울 텐데. 어때요? 전 남편 얘기 알고 있죠, 우리 신랑이. 아니 남편 얘기는 안 하죠. 그거는 남편 얘기는 잘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혼하고 나서 술 먹고 이렇게 남자들이랑 그러니까 그거 내면 어렵지. 그런 얘기는 못하지. 아이가 있고 아이를 내가 챙겨줘야 되고 이런 얘기. 그건 알죠. 그거 아니, 남편 얘기 남편. 지금 남편이 여기 딸들 잘 챙겨줘요. 네, 우리 집에서 자고 있었대요. 그건 그런 얘기를 되게 이제 잘해. 아이 때문에 걔는 마음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 아니 여기 딸들 잘 챙겨줘 남편이. 남편이 좋아, 착해. 네, 근데 우리 애들이 그래서 아니, 관상도 너무 좋은데? 뭐 봤어? 그 예전에 카톡프사에서 봤어요. 카톡프사? 그 자주 모임에서 미신님이 사진 올렸었나? 그랬었나? 저 사진 하나가 안 변하는데 딱 한 장인데. 아 그거 봤어요. 그거. 저희 남편한테 지금. 어떻게 좀 얘기 좀 하니까. 좀 편해요, 그래도. 좀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되게 이해받는 느낌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마음이 불편했었거든요. 진짜요? 저는 제 얘기 진짜 많이 하고 다니는 편인데 이 얘기 하면은 여자들 100에 80은 다 이해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기들도 그랬다고 해서 이런 경험 다 있는 거구나 싶었는데.
그래서 좀 편안해졌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 이해받는 느낌도 들고. 루카님이 장하다가 해도 좋았어요. 장하다가 그래서 좋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아까 이제 나나님이랑 루카님은 본인들 삶에는 애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네. 상담자랑 그렇게 끈끈해지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본인은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잘 된 거야. 전적으로 애인할 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 남편도 좋아하고 당연히 가정을 유지하긴 하지만 다른 맥락인 것 같긴 해. 그럼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이거 붙잡고 술 안 먹으려고 이렇게 쓰지. 맞아. 애인이 중요하면 이 사람 타는 게 너무 커서 맞아. 인생이 진짜 너무 저는 지금 애인은 다행히 잘 만나서 괜찮은 거지. 그래서 저는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너무 인생의 파동이 커서 잘 될 것 같아요. 미슈님한테는. 그 어쨌든 단주도 하고 하니까. 아무튼 힘내요. 어? 네. 힘들 때마다 집단 밴드 올리기도 하고. 그래. 아니 루카님도 좀 근황 토크 좀 해줘. 서울 이사 오는 것도 얘기도 좀. 그러니까 나 어제 들었잖아. 무슨 일이었는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지? 하여튼 결론을 얘기하면 강서구 여기 이쪽에 집을 결론적으로 가격은 걸고 월요일 계약하러 가요. 그래서 하여튼 서울에 오게 됐다. 대박적이네. 자기 일하러 저렇게 못한다. 남 얘기는 너무 잘 듣고 이렇게 하는데. 뭔 얘기 해야 되죠? 뭔 얘기해. 족같은 이사 얘기를 해야지,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방을 진짜 마음에 드는 걸 눈앞에서 2번이나 놓쳤어요. 그게 강서구에서? 그 목동도 가보고 목동이 진짜 괜찮은데 거기 놓치고 그리고 망원에서도 하나 놓치고 그리고 그 전에 너무 좋았겠다. 진짜 좋았는데 집이 진짜 하여튼 엄청 많이 받고 너무 힘들었고 춥고 그리고 뭐 기숙사에서도 갑자기 그 아침에 대바람부터 연락이 와서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빨리. 그래서 집주인이야 뭐야? 이제 남은 사생이 나밖에 없으니까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난방비가 많이 드니까 전체 난방이라서 막 그랬는데 이것도 좀 서러웠고 그리고 그리고 그 망원에서 집을 보고 이렇게 다시 춘천 가는 길에 오빠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연락을 받았는데 어디냐 그래서 방 보고 가는 길이라고 이런 얘기하다가 얘기를 하게 됐어요. 지금 돈이 얼마 모자라서 잘 모르겠어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빌려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뭐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해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얼굴 보러 가는데 그 새언니죠. 그 오빠의 되게 엄청 언짢아하고 진짜? 그래서 같이 나왔어?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사이 좋잖아. 나랑? 오빠랑? 아니 너랑 세연이랑. 뭐 나쁠 거 없었지? 응. 근데 아무래도 돈 얘기 나오면 사람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언니 나 돈 빌리러 온 거 아니니까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고 그냥 그날 밥 먹고 집에 잘 왔어요. 그래서 빌려달라고 못하고? 얼마 모자랐었는데? 그때 빌린 돈이 얼마? 컸어. 1,000만 원. 컸네. 그래서 쉽게 그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근데 그 계기인지 아니면 그냥 그 전부터 생각이긴 한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가족이 진짜 없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지내면 남이랑도 이렇게 좋게 지낼 수 있지. 맞아. 근데 뭔가 내가 진짜 너무 힘들고 필요할 때는 이렇게 약간 눈치를 봐야 되고 약간 뭔가 되게 달갑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냥 한 번 더 확인하는 느낌이었어. 맞아, 이거 가족이 아니구나. 오빠랑은 무슨 얘기했어?
만나서요? 응. 만나서 그냥 뭐 술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저도 그때 막 속이 상하니까 술을 막 먹은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술 취해서 사실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오빠 만나면서 하는 얘기는 뭐 약간 오빠 잔소리처럼 얘기하는 것들? 그런 거랑 뭐 되게 좀 피상적이에요. 별로 쓸데없는 얘기들. 날짜가 언제?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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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전입신고도 서울에 하잖아. 그러면 그거 넣자, 주택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런가요? 나 이번에 넣었는데 됐거든? 예비로. 뭐야? 그 서울시에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잖아.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그 해주는 거 있대. 그래 연락이 왔어 농사무소에서. 그래가지고 가서 신청했는데 됐어? 예비로? 근데 예비가 58번인가 그래가지고 빠져야 된다. 근데 주택 관련해서 하는 건가? 주택 이런 건가? 그냥 조금 싸게 도시세보다 싸게 근데 지금 집 얼마야? 1055. 1055? 아마 그렇게 보증금 전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입신고 물어봐요.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면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하더라고. 소득자 유지하면. 근데 나는 취업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될지 모르겠다. 안 돼. 자격 놓치면 안 돼. 안 돼. 좀 하자. 좀 물어보고. 좋아, 얘기해보자. 하여튼 그랬어요. 원래는? 투룸? 남자친구랑도 같이 살기로 했어. 아, 진짜? 그 얘기도 해야 되는. 그 남자친구랑 돈 같이 한 거지? 걔는 아빠한테 빌리고 나는 어쨌든 반반 한 거지? 반반. 영희는 너가 한 거. 걔 걸로 할 것 같은데. 왜? 걔가 청년 뭐 월세 지원 이런 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원 받을 수 있대? 그래서. 사용증 쓸까? 사용증 쓸까? 그러면 서울에서 둘 다 취업하기로 한 거야? 그때가 자격증 따서 바로 물리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면허증이 이제 됐고 이제 취업. 그래서 면접도 다음 주에 목요일, 금요일에 병원에? 3개 정도 보기로 했어. 그 어제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를 갔는데 갑자기 못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그래요? 근데 잘 꼬셔서 식당 데려갈 수도 있겠다. 그럼 그동안 계속 추천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3년이나. 아무튼 지금은 좀 마음이 괜찮아? 집 이사하기로 결정하고? 아니면 네, 좀 그나마 갈 때가 정해지니까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불안하긴 해요. 제가 원래 불안이 뭐 문제될 거 없는 거 확인을 했는데도 이게 뭔가 사기당한 맞아, 요즘에 그거 너무 많다고. 이삿짐 이렇게 다 들고 날짜까지 다 맞췄는데 그 집이 와 그런 문제 있으면 어떡하냐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엄청 마음 쓰였어요. 얼마 전에 푸야한테 같이 있어도 되냐고 물어봤다 했잖아. 그래서 푸야가 나 얘기했거든. 그래서 우리 진짜 집주인만 아니면 너무 괜찮은데 집주인이 너무 진짜 막 CCTV 확인하고 지랄하거든. 그래가지고 다행히 뭐 기숙사 됐으니까 그때도 엄청 마음 쓰였어. 여신이 무슨 생각해요? 얘기 좀 하죠. 왜 가만히 있어 계속. 이러면 또 욕을 먹잖아.
그 이사할 때까지 불안하겠다는 마음이 확 저도 이제 왔어요. 요즘 계속 그 뉴스에 그런 게 나오니까 그쵸. 딱 들어가 앉아도 나중에 보증금 못 받으면 이제 그런 하여튼 마음은 살랑하겠다. 지금 이사하기까지 이제 뭔가 이제 근데 한 분에 전의를 많이 하네. 이사도 있고 또 면접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참 근데 그런 얘기를 먼저 못하는 건 무슨 마음이에요? 공격받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 그렇게 힘들겠다 이 얘기하는데 공격받을 것 같다고? 네가 뭘 알아? 아까도 아, 그래? 저는 이제 공감이라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아니 지금 이상하게 그게 뭔 말이지 하니까 내가 또 말 잘못했나 이제 누가? 뭐야? 그 남편한테 과거 얘기를 해도 되지 않냐 하니까 이제 했잖아요. 아, 내가 뭐라고 말하냐고? 내가 또 뭘 잘못했구나 하고 이제 훅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래도 못하고 있었구나. 그랬어요. 그래도 또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느라고 아니 나는 그 아이 문제를 또 이거 막 해석하고 얘기 끝나고는 내가 또 해석했구나 이제. 그래서 좀 약간 위축이 또 되셨구나. 네, 그랬어요. 또 이런 공격 확 들어오지 않을까? 생뚱맞는 얘기를 해서 뭔가 이제 왜요? 그러니까 생뚱맞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았다고? 아니 제가 또 생뚱맞게 얘기 표현한다고 또 이렇게 공격이 확 들어올 것 같아서. 그러면은 그래도 그렇게 확 그거 아니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네. 중간에 껴들어서 설명해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 그것도 같이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다 같이 얘기하는 와중에 뭐라고 뭐 핀잔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 뭐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이거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약간 귀 기울여지는 게 그런 건 알겠는데 예.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적, 그러니까 부정적인 피드백 하는 사람만 보지 말고 편 들어주는 사람도 봐라. 예. 그 마음은 이해가요. 한번 이렇게 마음이 뭉쳐되신 거. 그래. 마무리들 합시다. 뭔가 루카님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여신님한테 한 얘기 들으면서 뭔가 그 사람에 따라서 태도나 말투를 좀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갈등이 있었던 이유로 저의 말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 그거 잘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잘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좀 더 화를 안 내고 얘기를 한다던가 나는 민지한테도 여전히 화내면서 얘기하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고집이 센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이 그냥 어렵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루카 얘기 들으면서 생각했냐면 뭔가 루카는 그걸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루카는 뭔가 여신님이 그런 걸 느꼈으면 다음에 여신님한테 얘기할 때 루카는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해주겠다 이 생각이 확 들면서 루카 이거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나 못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루카한테 물어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고 근데 아까 그 알코올 얘기하면서 저는 옛날에 저도 술 먹으면 위험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쪽팔린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대로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 뭐였냐면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술을 마시면 저렇게 되는구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 술을 안 마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한 1년 전인가 그때 루카랑 밤이랑 코야랑 민지랑 같이 술 마시고 저 진짜 완전 오랜만에 블랙아웃이 된 거예요. 엄청 많이 마시고. 근데 그때 코야한테 기분 나쁜 게 있어서 코야한테 개지랄하고 땅바닥에 들어눕고 그리고 저도 놀랬던 게 제가 저 옆집 문을 두드린 거예요. 저 기억 안 나요. 민지한테 들었어요. 옆집 문을 왜 도대체 나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옆집 사람들 그때 좋아했거든요. 근데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민지 말로는 막 놀자 그랬대. 두드리면서 같이 놀자면서 너무 깜짝 놀라서 기분이 나쁜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은 것도 감춰져 있었던 게 드러나는 거는
평소에 생각하는 게 진짜 술을 마시면 여과 없이 다 드러나는구나. 나는 보통 말을 그래도 안 감추고 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드러나는데 진짜 나보다 더 말 안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드러날까 싶어서 진짜 아찔했어요. 와, 술은 이상한 물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이 나서 아까 막 웃고 있었는데 옆에서 왜 웃냐 그래서 딴 생각했다고 그 생각이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쪽팔려가지고 그래 다행히 이제 그 사람들이 자고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미신이 얘기 들으면서 저는 그때 자유님이랑 그때 종결하면서 그때는 전 남자친구랑 사귀고 있었는데 그때도 종결할 때 관계가 안정되니까 상담 가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제 문제는 늘 애인과의 저는 딱히 다른 갈등보다는 늘 애인과의 갈등이 항상 문제였는데 전 남자친구도 같이 집단을 했고 그리고 상담 가서도 이제 저는 연애 얘기만 계속 하니까 관계가 안정되니까 할 말이 없어서 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자기도 종결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종결을 한 건데 나중에 헤어지면 다시 상담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애인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지님이랑 또 같이 이제 집단을 데리고 하면서 그냥 같이 집단을 한 건데 나는 개인사랑 뭔가 진짜 집안에 우환이 생기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상담을 받아도 내가 어쨌든 지금 애인이 관계가 또 안정돼 있으니까 딱히 상담 받아도 또 할 얘기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나한테 애인의 자리가 진짜 엄청 중요한 자리이고 저는 애인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다 얘기한다는 건 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미신님이 얘기를 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갔는데 남편한테 못하는 얘기를 상담자한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해가 갔어요. 나는 그런 얘기를 그 사람한테 다 하니까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내가 애인이랑 맺는 이 관계를 상담자랑 맺었다고 생각하면 저는 만약에 제 상담자가 나무님이었으면 저는 이혼시켰을 것 같아요. 나 이혼 안 하면 상담 못하겠다고. 약간 너 진짜 집에 찾아갔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견디지? 진짜 못 견딜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생각 들었어요. 어떻게 잘 여기까지 왔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저도 제가 나나님을 되게 세게 봤나 봐요. 약간 처음에 지난주에 허리 다쳐도 못 나간다고 밴드 올렸잖아요. 그래서 딱 왔는데 뭔가 갑자기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나나님 보는 순간. 그래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여신님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눈치를 주는 느낌? 막 또 저는 그걸 받은 거예요. 나나님한테. 그래가지고 열심히 얘기를 끊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좀 이렇게 눈치도 내가 미실님한테? 눈치를? 둘 다. 되게 쳐다보는 표정이 이런 얘기 왜 하고 있지?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눈치 보는 거였는데. 그래요? 저 지난주에 저는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나님을 세게 본 것 같아요. 말투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차갑다고 해야 되나? 좀 저는 그게 좀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본 거예요. 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하고 지금 애인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서 너무 의외였어요. 정말 저 나나님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남자고 그러니까 애인한테 그걸 다 쏟고 그렇게 한다는 거를 상상을 못했어요. 굉장히 쿨하고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의외구나 그러면서 좀 안심도 되는 느낌? 막 얘기해도 이해해줄 것 같고 그래서 좀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나남 얘기 좀 듣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긴 저는 엄청 이해해요. 미신이 얘기한 거 다. 저는 애인한테 제가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면 저는 못 사귀어요. 엄청 이해해요. 그 마음들. 그래서 나눈 얘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누나 손님은 사실 왜 질투 안 하냐고 그랬는데 제가 왜 계속 주저했었냐면은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남들한테 하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너하고 하는 관계만 신경 쓰라 그 얘기가 딱 바뀌어가지고 누나 손님이 다른 사람한테 다른 내다녔는데 이렇게 해주고 내가 신경 쓰면 안 되는구나 해서 자꾸 커트를 시킨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랬다고요. 그 커트 시켜 계셔. 졸라 웃기다. 귀찮아. 얼마나 말을 잘 듣는데. 아 진짜 내가 내 남자였으면 다른 내 남자들 다 싫었을 듯. 나만 받고 싶다. 그니까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여신님은 오늘 그 움츠러드는 느낌이나 내가 얘기하고 나가지고 아 내가 이 얘기를 괜히 했구나 막 이렇게 잘못하고 생각하는 게 저도 옛날에부터 그러지 않아 거의 최근까지도 저도 지금도 뭐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무슨 얘기하고 나가지고 뭔가 분위기 싸우면 아 내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말 잘못 꺼냈구나 단어 선택 잘못했다 이런 애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됐는데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이 그러다 보니까 나를 보는 느낌이 나가지고 나도 더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움츠러들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 얘기도 들리지가 않으니까 문제인데 사실은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해된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싶었고 루카님은 그냥 좀 반반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냥 부러움? 막 이런 거에 그런 것도 있고 처음에 좀 질투를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친해지고 싶은 마음? 얘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도 들고 이제 모르겠다. 아니 그런 생각이 육하님한테 들었었어요. 까닭. 저는 그냥 미실님 얘기를 듣고 많이 이제 제가 지금 뭐랄까 술을 끊으려고 많이 이제 마음을 쓰고 이제 많이 고생하는구나 하는 게 이제 느껴지고 제가 전에 이제 뿔리님에 대해서 지금 막 질투를 냈잖아요. 밴드에 조금 이상하다고 좀 느꼈거든요. 미실님이 자기 남편도 아닌데 왜 저러지 지금.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 꺼냈다가 그게 이제 연결은 안 됐었는데 오늘 듣고 보니까 조금 그게 이해가 되고 조금 그랬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또 알았던 것 같고 또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루카님은 다른 때보다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아직도 루카님 보는 건 좀 어쨌든 제가 루카님한테 두는 마음은 더 이렇게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거 저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평소에는 많이 부드러운데 갑자기 화를 팍 낼 때 그 갭이 너무 저는 좀 어두고 맞는 건가? 좀 혼란스럽긴 해요. 평소에도 까칠하게.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제 갈등하고 많이 가까워진 것 같고 오늘도 또 많이 공감받고 이해받고 한 것 같아서 예전보다 좀 편할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좋아요. 그리고 나나님은 늘 공감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센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내용을 다 이렇게 공감적인 걸 이렇게 해줘서 둘이 좀 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센데 결이 어떻게 다르지? 저는 이번에도 계속 떠오르니까 생각이 이제 그런데 오늘도 공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 나나님은 이렇게 제가 또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냥 화낼 때나 평시 말하는 거나 이렇게 좀 동일한 것 같아서 이렇게 확 놀라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런 건 조금 비교가 있는 것 같아요. 강하게 화를 낼 때는 루카님도 세다고 생각하는데 평시 이제 그 차이가 별로 없어서 나나님 거 좀 이렇게 화를 내도 이렇게 좀 덜 놀라는 그런 마음에서 조금 더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느다시님한테는 늘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그냥 챙겨주는 게 알리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을 좀 하게 저도 쑥스럽고 그래요. 그 전에 내 혼자라도 여기 집단을 해체 안 한다고 사람이 없어도. 왜 나한테 편한데 여기를 보면서 해요? 나도 그때가 눈치만? 질투할까봐? 그런가? 나도 그때가 그랬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좀 쑥스러워서 눈 마주보니 그랬어. 그게 더 이상한데? 쑥스럽다고 하면 여기 오해예요. 그래요? 그래요? 네. 좋아하니까 쑥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전 시작됐다 또 질투 모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좀 건의자 그리고 남자들 이런 거 저희가 좀 많이 좀 어려워해요. 그리고 체격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체격이 없는데. 다행이다. 네. 셋 중에 하나라도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할게요. 일단 오늘 미쉐린 얘기 많이 들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지난주부터 미실님이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해가지고 미실님이 너무 잘 보여서 그리고 여태까지 안 갔던 것들이 오늘 더 이해되는 느낌이었어요. 힘든 부분들도 되게 공감이 많이 가고 저 같으면 이해를 그러니까 남편 그렇게 가만히 못 뒀을 것 같다 이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나는 내가 의부증일까라고 생각하기보다 남편을 조져놨을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이혼하자고 했을 것 같아요. 저랑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정도로 좀 미실린 입장이 이해가 돼요. 상담 문제는 그랬었어요. 그랬어요? 네. 어떻게 참으셨네. 이혼 직전에 왔어요. 그리고 미실님이 엄청 약해 보였는데 또 얘기하고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도 있고 재밌다. 같이 더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고 아까 물어봐놓고 저도 나나님 얘기만 듣고 이렇게 얘기 넘어가서 듣고만 있었는데 저도 이전에 연인 관계에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전 말하는 게 좀 불편해요. 아직도 별로 그게 편하지가 않아서 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너무 저도 같이 힘들어서 말 꺼내기가 힘들더라고요. 남편분한테 얘기 못하는 마음도 너무 이해되고 하여튼 되게 속상했어요. 그리고 여신님이랑도 오늘 갈등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좀 저도 편한 것 같아요. 여신님이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잘 알아듣게 됐다고 좀 표현 같은 것들이 더 이제 와닿고 그래서 저도 좀 가깝게 느껴져서 좋아요. 근데 아직도 좀 제가 불편하다 하는 구석이 있다고 하셔서 저도 그게 좀 신경 쓰이는데 예전에도 집단에서도 이 갭이 되게 많이 커서 다른 집단원들도 저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완급 조절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부러운데. 나 그런 사람이고 싶어. 화내면 무서운 사람. 난 나나가 오히려 부러운 게 저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부러워. 너무 이렇게 들쭉날쭉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사근사근 얘기하다가 다정하대요. 전 잘 모르겠는데 되게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인 것 같다가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너무 이렇게 피치가 올라가니까 엄청 겁을 먹는 거죠. 다정한데 잘하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맨 처음 봤을 때요. 칼님이랑 좀 닮아가는 거 들었었어요. 칼님이요? 네. 칼님이랑 집단하셨어요? 네. 그 외모도 그렇고 얼굴, 그래요? 쌍꺼풀도 눈 크고 일단 처음에는 그것만 보다 나중에 얘기하실 때 좀 종종 칼림 얘기하니까 칼림 보고 싶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저도 갈등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저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몰라 빡치는데 어떻게 사근사근 얘기하지? 약간 이런 뭐 같이 얘기해봐요. 그리고 나나님이 그게 부럽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오히려 여신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일관성이 있어서 그렇게 놀랄 것 같진 않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제가 느낄 때도 나나님이 너무 일관적으로 짜증을 내고 피치가 항상 있어서 그냥 나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래도 관계가 깨지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어서 믿음이 좀 더 가요. 그게 좋아요 저는. 근데 모르겠어. 갈등 있었다는 얘기 듣고 이런저런 얘기 들으니까 고민되겠다.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다. 나무님이 약간 항상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집단원들도 같이 물어봐주고 걱정해주긴 하는데 나무님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엄청 와닿았거든요. 왜 그럴까? 하여튼 좋은데 왜 그럴까 좀 궁금하고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루카님, 나나님 서로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 모습에 만족해. 저는 아니 약간 가만히 있는데 화내면 지른 사람 멋있지 않아요? 저는 멋있는 사람 되고 싶거든요. 나나님, 루카님 집단 같이 오래 하면서 한 두 사람 다 자신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다고 느껴. 뭐 서로 부러워하는 모습은 나는 두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기도 하거든. 뭐 사실은 나나님도 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나님 좀 세게 말하고 하니까 그래야 하지만 그거를 좀 이해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나나님 주변엔 나나님 진짜 이해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그게 또 나나님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서 그럴 거고, 또 루카님은 진짜 친절할 때 진짜 친절하거든. 내가 루카님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자동적으로, 아까도 컵 씻는데 자동적으로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되게 자동적이어서 그게 한편으로는 사람들한테 따뜻한 마음을 또 주게 하기도 하고, 뭐 그것 때문에 물론 힘든 사람도 있긴 하지만 나는 그것도 루카님 매력이라고 생각해. 저는 매력 없어요? 우리 미실님은 단주하고 있는 거 저는 진짜 대견하게 생각해요. 그건 대단한 일이야. 그거는 특히 우리나라 그 주류 회사들의 힘이 너무 커서 이 술 판매가 통제가 안 되잖아. 그리고 술 광고를 국가에서 잘 못 막아. 그러니까 술 광고가 너무 많아. 그리고 술을 너무 쉽게 먹을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슐님이 계속 단주하려고 붙잡는 거 진짜 저는 하루하루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계속 단주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 본인 딸들과의 관계, 그거 위해서 지금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또 나와의 관계도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집단원들도 본인이 얼마나 힘든 일도 많았으니까 집단원들과의 관계까지 본인이 좀 단주하는데 좀 원동력을 좀 쌓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슐님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좀 용기 있게 잘 하기도 하지만, 사실 미슐님이 어렸을 적부터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너무 어렸을 때도 살았잖아.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자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살고, 그것 때문에 전 남편이랑도 사실은 결혼 안 할 수 있었는데도 결혼을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나랑 상담하면서 정말 누구한테도 해보지 못한 본인이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미슐님한테 그렇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같이 버텨보자, 내가 도와주겠다고 얘기했던 게, 난 그게 미슐님의 매력이라고 생각해. 사실은 그래서 이게 중독자들이 한번 딱 방향을 잡으면 되게 매력적이야. 뭐 하나에 미친 듯이. 그러니까 뭐든 하겠지. 맞아. 그래서 미슐님 오늘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기 힘든 얘기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용기 있게 해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관계 붙잡고 계속 좀 단주, 계속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단주 유지해야 돼.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수님, 집단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공격적이잖아요. 그러면 저 새끼가 날 공격하네, 이렇게 좀 받아도 되고 본인이 좀 방어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단 사람들이 공격적이면 사실은 되게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말을 하는 거야. 왜냐면 되게 좀 마음이 가는데 좀 불편하면 자기 가족한테 진짜 왜 그러냐고 좀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나나님, 루카님 둘 다 되게 따뜻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수님이나 다른 집단원들에 대해서 루카님이나 나나님이 마음 쓴다고 뭘 얻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도 계속 물어봐주고 짜증도 내고, 또 이 두 사람은 물어보면 또 잘 대답을 해줘. 그래서 본인이 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확 치고 들어와서 미치게 되잖아. 그럼 그때 이 사람 마음은 뭘까? 이거를 좀 갖고 다시 되물어요? 그렇지. 근데 지금 나한테 왜 그렇게 말하냐? 예. 그럼 그게 나는 그런 얘기 듣기 싫다 하면은 근데 그런 얘기 듣기 싫은 건 무슨 마음이냐? 예. 좀 계속 이렇게 물어가면서, 그래서 본인이 공격받는다고 느낄 때 본인 마음을 보면은 되게 위축되거든요. 예. 근데 저 사람 마음은 뭘까? 예. 그러면 좀 위축이 덜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여수님이 싫어서 화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냥 다 자기 마음에 불편한 게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열심히 계속 좀 연습하고 표현하고 하면 좋겠고, 전 열심히 작년 1년 동안 집단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가 좀 본격적으로 열심히 관계 맺으면서 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 예. 그래서 좀 집단에서 계속 좀 표현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소개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